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예,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4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인문학 강의 뭐였는지? 술문화 기억나시죠? 예,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또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8월 5일, 6일 날 예정되었던 저희 청소년 수련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많이들 걸리시기도 하고 또 위험해서 그때 하려고 제가 아껴놨던 총알, 바로 돈 버는 법, 성심당 이야기입니다. 끌리시죠? 돈 버는 법. 자, 성심당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처럼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빵순이 빵돌이들에게는 대표적인 빵집 중에 하나, 성지인 하나,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은요, 대전 소재 빵집이며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천막 치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요, 자, 2020년 기준으로 자산이 520억이에요. 자산이. 그리고 직원이 490명. 그리고 매출이 488억. 지점이 7개. 이게 성심당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비싼 옷, 비싼 자동차, 비싼 거 팔아서가 아니라요, 몇천 원짜리, 성심당은 또 빵값이 싸기로도 유명합니다. 몇천 원짜리 빵 팔아서 1년에 488억이랍니다. 그러면 이 성심당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자, 2022년 7월 제과 제빵 브랜드 평판지수 빅데이터 조사한 겁니다. 1위가 파리바게트, 2위 뚜레쥬르, 3위 던킨, 4위가 성심당입니다. 비프랜차이즈 치고 유일한 4위. 여러분,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일 품목으로 4위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또 2022년 대전 충남 세종지역 맛집 검색 순위,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겁니다. 1위가 성심당 본점, 2위가 성심당 DCC점입니다. 대전은 그냥 성심당이에요. 또요, 예, 올해 기사입니다. 올해. 예, 전국 4대 빵집 지조는 어디? 대전 성심당이랍니다. 2020년도에 488억이었는데 올해는 629억. 빵만 팔아서 630억이래요. 빵만 팔아서, 빵만. 자, 하루에 약 1억 7천을 봅니다. 빵만 팔아서요. 대단하죠? 자, 우리나라의 3대 빵집, 5대 빵집 얘기하는데요. 전국의 유명한 지역 빵집 4개, 대구 삼송빵집, 부산 옵스, 군산 이성당, 대전 성심당 4개를 비교했습니다. 재작년 2020년과 2021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올라간 건 성심당과 이성당이에요. 그런데 순이익 보세요. 대전이 105억, 성심당이 105억이에요. 순이익만. 군산 이성당은 14억입니다. 대구 삼송빵집과 부산 옵스는 그 이하고요. 자, 간단하게 대전 성심당은요, 군산 이성당, 대구 삼송빵집, 부산 옵스 3개를 다 합한 것만큼 매출액이 나오고요. 또 순이익은 그 이상입니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심당이 왜 이렇게 빵만 팔아서 돈을 잘 버는가? 오늘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심당은요, 임길순, 한순덕, 사진을 보이시죠? 되게 옛날 분들이세요. 1950년 흥남 철수작전 아시죠? 우리나라가 1.4후 때 북한에 있는 흥남에서 미군이 군함으로 우리나라 거제도로, 부산으로 다 옮겨준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임길순, 한순덕 이 두 분이 타고 계셨대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먹고 살 게 있겠습니까? 그냥 떠돌다가 56년 전쟁 끝나고 서울 가면 먹고 살 거 있다. 그래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탔대요. 근데 이제 열차가 하필 고장이 나서 대전에서 멈췄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전에 거류하게 됐습니다. 대전에 연고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하죠. 그래서 대전에 대흥동 성당으로 찾아갑니다. 이분들은 신실한 카톨릭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기선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쭉 사정을 얘기하니까
밀가루 2포대를 그 신부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로 이거 우리 먹고 없애면 안 된다. 한 폰은 우리가 먹고 한 폰은 찐빵을 만들자. 그래서 그 밀가루로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성심당이에요. 그래서 현재 성심당 가보면요, 문화원이라고 있어요. 역사가 있는. 이렇게 그 당시 밀가루 2개를 재현해 놨습니다. 저 밀가루 2포가 성심당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밀가루 2개가 다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게 성심당 로고입니다. 처음에 저 밀가루 2포대로 대전역 앞에서 천막 치고 찐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간판을 달았대요. 성심당. 이렇게. 성심. 거룩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분들은 카톨릭 신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심. 거룩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가 이거 2포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많이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먼저요, 당일 생산한 빵은 모두 당일 소진한다 라는 원칙을 세웠답니다. 오늘 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다 소진한답니다. 소진이에요. 판매가 아니에요. 그럼 팔고 남으면요? 예, 남은 빵은 모두 기부한답니다. 이 당시 전쟁 고아라든가 불쌍한 사람들 되게 많을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했답니다. 무조건. 그래서 남은 빵은 다 나눠줬대요. 안 되면 고아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군부대를 찾아가든지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다 나눠줬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 성심당은 그날 만든 신선한 빵만 파는구나. 당일 만든 빵 남은 거 다 기부해버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빵은 오늘 만든 거구나. 신선한 빵이구나. 좋은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또요, 지역과 함께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깊게 심어줬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고 같은 맛이면 성심당으로 가야지. 저기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이런 윤리 경영을, 이런 이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끔 가다 보면 빵이 다 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 자, 우리 기부빵 만들자. 하루라도 기부를 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빵이 다 팔려? 그러면 야근해서 빵 만들어서 우리 가자. 이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말 그대로 성심.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배고픈 자와 함께 하는 말 그대로 성심. 이게 성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성심당 주인이 아니라 성심당에서 일하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로자예요. 빵 죽도록 만들어요. 다 팔렸어요. 좋은 일이에요.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야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과 근로자의 마음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 성심당은요, 천막에서 이렇게 번듯한 2층 집을, 성심당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 성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1980년, 87년이요. 60항쟁 때, 예, 시위하는 그 우리 시민들에게 빵을 기부했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물론 60항쟁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승리했던 건 아니었어요. 시위대에게 빵을 주니까 성심당 주인은 그냥 시위대고 뭐가 없어요. 빵 준 거예요. 그냥 빵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잡혀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증인들이 여기저기 나타난 겁니다. 특히 누가 증인을 많이 섰느냐? 그 당시 시위를 제압했던 전경들. 왜냐? 전경들도 이 성심당 빵을 먹었거든요. 한쪽에선 시위를 해요. 한쪽에서는 시위를 막아요. 뭐 정치적 이유가 있고 좋아요. 근데 성심당은요, 그런 거 안 가린 거예요. 시위가 끝나고 저녁이 됐어요. 이 전경들은 부대니까, 군인들이니까 또 거기 남아있고 시위대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성심당에서는요, 배고픈 시위대나 이 전경이나 다 빵을 준 겁니다.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불쌍하면, 배고프면 다 빵을 준 거예요. 그 전경들이 증언을 한 겁니다. 우리도 빵 먹었어요. 그래서 풀려났답니다. 그래서 성심당은 그 이후로 이런 정치사나 이런 거에 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대가 됩니다. 1대에는 이렇게 굴곡도 있었고 작게 시작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았어요. 그런데 2대 그 아들 임영진 사장님이 취임을 하고요. 김미진 와이프 아내분이세요. 이사님이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고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눈다 하더라도 그게 노동자들과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기술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 확보에 그치지 않고 빵집이니까 빵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빵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튀김 소보로. 예, 소금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빵돌이가 아닙니다.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성심당 빵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빵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성심당 빵으로 식사를 해결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예, 빵집이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빵을 맛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기본 정신을 계승 발전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날 빵을 그날 소진한다. 가난한 자에겐 나눈다. 이 정신, 성심의 정신을 더욱더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훈입니다. 이게 성심당 내부 액자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외벽에도 돈판으로 박혀 있어요.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새 번역으로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걸 성심당의 사훈으로 삼았습니다. 성경 정신 그대로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애쓰십시오. 공공선의예요. 공익이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고등 종교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익에 앞장서야 하는데 정말 못하는 그거를 성심당에서 사훈으로 걸었어요. 너무 부럽고 참 잘된 일입니다. 자, 그리고 포콜라레 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포콜라레 운동은요,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인데요, 따뜻한 벽난로란 뜻이에요. 따뜻한 벽난로는요, 빈, 부, 누구와 관계없이 누구에게 따뜻한 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벽난로가 되자, 나누자,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100% 정직한 납세, 법이 정한 모든 세금을 낸다. 또요, 올해 발생하는 모든 이윤의 15%는 직원에게 돌려준다. 급여 말고요. 급여도 법대로 줍니다. 급여도 법대로 주는데 그 급여 외에 15% 이윤을 직원에게 돌려준답니다. 이게 바로 상생경영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상생, 독점보다는 나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90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과 제빵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성심당에 늘 뼈 묻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서 지점을 차릴 수 나가서 또 다른 빵집을 차릴 수 있겠죠. 성심당은 그걸 막지 않아요. 오히려 장려한답니다. 마음껏 차리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대전에서 차렸잖아요. 성심당보다 맛이 없으면 망해요. 성심당은 그래서 그 자기 직원들이 나가서 창업하는 거를 장려한답니다. 밀어준대요. 그리고 요건이 되면 지점으로 인정도 해준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혼자 먹지 않아요. 같이 잘 먹자. 그게 성심당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희한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기사 보이시죠? 대전 보훈청과 성심당이 6.25 전쟁 72주년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답니다. 성심당은 이런 곳이에요. 정부와 함께 일해요. 또요, 도로공사 대전 충남본부 성심당이 안전빵 먹고 안전띠 착용하세요라는 캠페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전빵이라고 빵에 안전띠가 둘러진 빵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그랬대요. 안전띠 매자고. 그래서 안전빵을 만들었답니다. 또요, 우송정보대라고 그 근처에 대학하고 성심당 마이스터 클래스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송정보대에 들어와서 이 성심당 마이스터 클래스를 수료하면 제과제빵 자격사뿐만 아니라 성심당에서 일할 수 있는 성심당만의 노하우를 그냥 전수하는
그래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성심당의 별명이 한국제과제빵 사관학교.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혼자 독점하지 않아요. 나눠요. 다 같이 잘 살자고. 또요. 선거빵 드시고 투표하세요. 대전 성심당에 선거빵이 등장했답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0년 얼마 전 대선까지 해서 선거빵을 만들어서요. 빵에 보면요. 뭐 1인 1표, 그리고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1인 7표,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빵을 무상으로 나눠준답니다. 이렇게 선거 동료 운동을 빵집에서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국환경공단과 대전 성심당이 2050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빵집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 실천할 수 있을까? 등등등등등등등 캠페인과 더불어서 실천하는 게 성심당입니다. 또요. 조폐공사와 연말연시 맞아 성심당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 그래서 골드밥 빵을 만들었대요. 이 골드밥 빵을 만들어서 이거 먹으면 복 받는다고. 대신 이 수익금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도안을 조폐공사에서 얻어다가 골드바로 빵을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빵 하나 가지고요. 조폐공사랑 가난한 사람도 없고, 환경공단이랑 탄소 중립하고, 선거하고, 뭐 도로공사랑 안전하고 등등등등 많이 하고, 한화 이글스, 대전국 한화 이글스랑 같이 야구장에 오는 사람 빵도 나눠주기도 하고, 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심당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요. 돈을 벌어요. 정말 돈을 긁어 모아요. 다른 유명 빵집 다 매출액 줄어들 때 성심당 630억. 매출이 630억, 순이익이 105억. 105억 중에 15억 정도는 또 거기 490명 근로자한테 갔겠죠. 이게 성심당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만 준다. 세금 어떻게 하면 깎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팔았습니다. 빵은 수단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수단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성심당 빵, 제가 먹어본 빵 중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판답니다. 한번 사 드셔보셔요. 예. 그래서 현재의 성심당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학생들 특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심당 스트리트예요. 저도 이 근처 한번 가봤습니다. 골목 하나가 성심당이에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성심당 신관, 본관, 주차장 2개나 있고요. 대전역점, 무슨 점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 케이크나 이런 것만 파는 전문 성심당이 또 하나 건물이 또 있고요. 오븐 스토리라 그래서 성심당에서 운영하는 또 이런 간단한 캐주얼 음식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키친도 있고요. 또 성심당에서 파는 우동 상가, 성심당에서 하는 팥빙수 등등등등등 거리 하나 전체가 성심당입니다. 여러분, 대전 전체에 1년간 GNP가 약 40조랍니다. 그런데 성심당이 그 중에 0.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리 하나가 성심당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그 아침빵을 제공한 게 성심당입니다. 교황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이렇게 대표적인 카톨릭 기업,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이라 그래서 지금 박수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교황이 박수치면서 좋아하셨답니다. 그리고 두둥, 바로 이거 훈장이죠. 훈장. 이게 그냥 훈장이 아니에요.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 기사단 훈장입니다. 교황 기사단 훈장이래요. 이걸 성심당이 받습니다. 간단하게 성심당은요, 그 유명한 팔라딘이라고 성기사. 여러분, 그 성심당이 성기사라니까요. 교황청 성기사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훈장을 받은 겁니다.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 기사단 훈장은요, 평신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카톨릭의 훈장입니다. 또 이 훈장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거나, 혹은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서 도운 그런 사람에게만 주는 훈장이랍니다. 이거를 성심당에서 받았습니다. 성심당은 교황청 성기사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019년입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분 보이시죠? 김미진. 아까 성심당 2대째 와이프 이사님이세요. 이분은요.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을 또 받습니다. 한국 최초로 여성 훈장을 받은 겁니다. 교황청으로부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심당은요.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왔다? 글로 잘 돕는다? 이런 걸로 상을 받는다? 좀 이상하죠. 여기 있습니다. 브루니 교수라고요.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심당 철학 확산되면 한국 경제 구조 바뀌는 계기가 마련될 것. 성심당 철학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구조가 바뀐답니다. 그리고 시민 경제학, 공동체 개념, 또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해 시민적 문화 토양을 읽어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까다롭고 좀 제가 보기엔 너무 빡빡해요. 성심당은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보기에 성심당의 경영 철학이야말로 정말 나눔 경제, 공생 경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철학이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모두를 위한 경제, EOC라고 합니다. 나만을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본주의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경제 3요소, 예, 경제 생산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자본, 노동, 지대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 자본만 강조된 거예요. 노동은 그냥 너는 최저임금 받고 끝나. 지대는 요즘엔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끝나. 자본이 지대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모든 이익을 다 자본이 먹어요. 이걸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다는 걸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정주의 자본주의, 민주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그걸 통틀은 개념이 바로 모두를 위한 경제입니다. 제대로 돈을 벌어요. 합법적으로 돈을 법니다. 거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준법, 법대로 돈을 번다. 2번 번 돈을 나 혼자 먹지 않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경제적 이윤으로 보편적 형제를 실천하는, 이게 바로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두를 위한 경제 철학입니다. 성심당은요. 이걸 알고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성심,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모두가 좋은 일에 열심히 하자. 나 혼자 먹지 말고 노동자와 같이 먹고 지역과 같이 먹자. 지역과 같이 먹기 위해서 성심당은요. 대전 이외에 지사를 두지 않는답니다. 오직 대전에만. 그리고 인터뷰를 보니까요. 나중에 두 군데다 지점을 더 내겠답니다. 통일되면 평양과 함흥지점. 거긴 내겠대요. 이게 바로 성심당의 경영 철학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돈을 벌어서 나누는 것. 이걸 구조적으로 실천하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학생, 청년들, 자본주의의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보고 돈을 벌면 결코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돈을 보고 벌지 마시고요. 오늘 성심당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돕고 지역을 돕고 경제적 이윤으로 보편적 형제를 실천하고자 그거를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그러면서도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심당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빵이 맛있기 때문이에요. 튀김, 소보로 등등등 소금빵 등등 새로운 여러 빵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심당 빵은요. 싸고 맛있어요. 그래도 1년에 630억을 벌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로부터 제2의 성심당, 정말 예수님 마음,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가당도 얼마나 좋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경영하시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을 버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